시작할까요? 예. 큐 해주세요. 했어요.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미디어 목사연합회가 있는데요. 오늘도 몇 번째로, 이 중대한 시국에, 우리가 오늘도 자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두 분을 오늘 모신 것은요, 이영생, 교사, 이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봉암교회 교회 목회도 동두천에서 하시면서 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요, 경기 상고 교사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87년도에 전교조 창립 멤버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투쟁 수위가 높은 창립 멤버로 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해직을 당하시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위원회 맞죠? 그렇게 활동을 아주 핵심 멤버로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많이 하셨다가 우리 자유우파 속으로 들어오셔서 마침내 목회일까지 걸으셨던 이 정교조 너무도 잘 아시는 이 내막에 있어서 오늘날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이영생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또 한 25분씩 이렇게 발언을 강연을 좀 해주시고 조심아 우리 청년분 아직 미혼이시죠? 여러분이 그 얼굴을 보시면은 미국에서 워싱턴 DC. 네. 워싱턴 DC. 워싱턴 DC. 예. 동부 워싱턴 쪽에서 우리 아시는 분들은 너무도 이렇게 인상 깊게 자유우파 쪽에서는 우리 청년 유튜브로서는 많지 않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갑자기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 영화 촬영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저는 예. 공부는 이제 영화 뮤지컬 공연을 뮤지컬. 공부를 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미디어 역할을 어쨌든 하게 된 거죠. 예. 미디어 역할을 예.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신데 거기다가 우리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우파 한국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스탄이라고 하시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분이 우리 한국에 방문을 할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조시마 분이 TV를 운영하면서 한국으로 모시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우리 자유우파, 우리 한국의 이 현상, 세이브 코리아라든지 우리 광화문의 정 목사님의 활동이라든지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또 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유익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접하고 감동받아서 어떻게 제가 하다가 보니까 성선아라고 연결돼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그렇게 또 연결해서 계속 강의를 해주시면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영생 목사님 더 소개가 부족하면 조금 더 하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 참 본명이. 네, 본명이고 제가 전교조를 만들 때는 말 그대로 학교의 민주화 때문에 만들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껌파리, 구두닦기, 신문파리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사회를 잘 알았고 그래서 상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교사로서 학교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아까 좀 잠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모일 때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부 애국가밖에 못 불렀습니다. 80년 말 당시에 87년도에. 근데 이한열 군, 그때도 저도 이제 앞장섰지만 이한열 군이 그 최루탄에 맞아서 죽고 연세대에서 광화문에 올 때까지도 전부 태극기 들고 애국가 부르고 기껏 해봐야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 가요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1주년이 되니까 느닷없이 무슨 5월이 나오고 광주가 나오고 자꾸 정치화가 되는데 저는 상업교사입니다. 상업교사로서 전교조를 만들 때 그 목표는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상업과 이 전교조가 따르는 그 민주화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전교조에서 못 견디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촛불 시위 때 광우병 촛불 난동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걸 막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전교조에서 해직되게 됐죠.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전교조 어떤 그 간부 출신이라고 그래도 저는 전교조하고 견줘서 절대 질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드렸는데 민주주의의 역사는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제가 쭉 표시를 해드렸는데 원시 시대는 말 그대로 생존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 싸웠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시족 사회입니다. 뭐냐면 자연과 서서히 이기면서 우리가 원시 시대를 벗어나다 보니까 인간이 자연을 이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세지니까 부족 국가, 그러니까 선사 시대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부족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때는 뭐냐면 인간들끼리 뭉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써 있는 공존의 시대인데 이게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사회가 무슨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아니고 저 옛날 부족 국가 시대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하던 그게 공산사회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래요? 욕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왕정국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독교로 말하면 사무엘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국가를 이끌 때 국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소서. 하던 게 바로 뭐냐면 사울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왕정국가입니다. 이 왕정국가가 되다 보니까 왕의 통치 아래서 국가가 운영되니까 국민들이 따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욕심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북한의 독재국가죠. 처음에 이 공산주의라는 게 참 멋있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정국가가 되면서 자꾸 왕이 횡포를 부리니까 국민들이 이걸 못 견뎌서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민주혁명입니다.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여성 누구죠 혹시? 그 여성이 프랑스 혁명에 앞장서서 일어난 게 바로 민주국가의 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금 자꾸 좌파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논리입니다. 이게 진보가 아닙니다. 절대 진보가 아닙니다. 지금 전교조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참교육 있죠? 함께 잘 살자 이건 절대 진보가 아니라 나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퇴보입니다.
그럼 진보는 뭐냐? 진보가 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현재 우리 보수 우파가 진보입니다. 이 용어를 전교조에 의해서 우리 보수 우파가 진보인데 자기네가 진보라는 타이틀을 뺏어간 겁니다. 보세요. 전교조에서 말하는 참교육, 더불어 함께 잘 살자.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거 저 부족국가 시대의 공존과 관련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보가 아니라 오늘날의 진보, 더불어서 잘 살자는 이 공산 사상은 퇴보입니다. 사실상 진보는 바로 뭐냐면 개인이 잘 사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시 시대에는 가만히 한 군데에서 살았어요.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전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각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숲에 사는 사람은 동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냥꾼이 되고, 그 다음에 넓은 농토에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기술이 필요하고, 강가나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존의 시대예요. 오늘날 공산주의가 말하는 함께 잘 살자는 거는 바로 이런 물입니다. 그런데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맨날 쌀만 먹습니까? 사냥해서 고기만 먹습니까? 아니면 저 바닷가에서 생선만 먹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냥하는 사람도 쌀도 먹고 싶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바닷가에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상업이죠. 제가 상업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상업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 그러면 뭐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참교육, 같이 잘 사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같이 잘 살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나누고, 이거는 저 원시 시대 얘기입니다. 진보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기가 잘해서 나눠서 열심히 잘 사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상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자, 이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고기를 빨리 어떻게 쓰든지 가지고 저 산에 빨리 가서, 먼저 가서 그 사냥꾼들에게 고기를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업의 발달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누가 중간에서 가다가 너 어디 가? 못 가!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소위 더불어 잘 살자는 그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자본가들은 죽일 놈이야. 이익만 챙기고 아래 노동자들은 제대로 안 시켜줘. 해가지고 자꾸 마치 잘 사는데 자본가들이 뭐 회사 사장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민주주의를 모르는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더 가까운 겁니다. 절대 이미 공산주의는 망했다는 게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옛날 러시아, 기타 등등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역사가 증명해요. 왜? 이거는 저 부족국가 시대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면 더불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본론입니다. 그거의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전교조이죠. 왜? 함께 잘 살자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열심히 지금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밤에 10시쯤 한번 반포 뒤에 고속터미널 뒤에 한번 밤 10시에 평일날 가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왜? 공부시키느라고. 근데 이거를 전교조에서는 뭐냐면 공부를 왜 시켜?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는
전교조가 오늘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교조를 이제 비난한다고 그럴까? 앞장서서 전교조를 막는데 비록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전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교조는 절대 진보가 아닙니다. 퇴보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서 상업의 발달, 다시 말해서 내가 자유민주주의란 이 자유는 상업의 기본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그걸 싼 값이든 비싼 값이든 먹고 싶은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그 자유, 이게 없이 중간에서 이거를 무슨 기득권이라고 그래서 자본가라고 해가지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다시 말해서 인민민주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분 됐는데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아니 너무 여기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있으시면 하나 해도 되겠어요? 예, 왕영근 목사입니다. 아, 예. 그 목사님의 그 성경관이라든지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에 관련해서 인생론을 필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에 대한 입장을 필히 제가 배만하거나 이에 대한 그러한 잘잘못에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이러한 살아가는 데에 평론이 있기 때문에 평론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 함께 잘 살자라는 종교적 실체를 핵심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목사로서의 이 국가로 내리게 해가지고 사회적 공존의 그 제도 속에서는 함께 잘 살자라는 그 분명한 입장을 필요해야만이 유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는 인체의 위해를 가지 아니하는 그런 생존 세계에 덕목을 구사할 수 있는 정부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잘 살자라고 말하는 데 의해가지고 우리는 정부론에 필히 입각해서 우리나라가 뭐 인정이 있었듯이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듯이 그 정부가 정의를 시행한다, 역사적 의미 부여와 함께, 그리고 또한 공의를 정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의라는 사용을 하면은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복지락해야 지금은. 네, 정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질문은 그 함께 잘 살다가 정교조 실체라고 했는데 그 함께 잘 살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제도적이라든지 또는 법적이라든지 어떻게 자기들이 그 조직을 가지는가, 그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전교조에서 말하는 함께 잘 살자, 아니면 좌파에서 말하는 함께 나누면서 공평하게 잘 살자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로의 회기고 언제냐, 봉건 시대에 함께 잘 살자고 해놓고 지금 다 망하고 지금 미래로 가야 됩니다. 미래로 가려면 이게 앞에다 써놨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근데 이 전교조나 이런 그 소위 함께 잘 살자는 공리주의라고 그러는데, 공리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함께 잘 사는 게 아니라, 특히 베네수엘라죠. 뭐냐면 함께 잘 살자 그러면서 자본가들을 해치는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본가도 우대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함께 잘 사는, 그건 저는 100번 환영하죠. 그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함께 잘 살자라는 전교조의 뜻은 뭐냐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공부는 해서 뭐해? 그래 놓고 좌파들 요즘 그 소위 말하면 하는 행동 보십시오.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잘 살자고 해놓고 다 자기 자식들은 자기네가 미워하는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시키죠. 이건 함께 잘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좌파가 더 공산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예. 우리가 더불어라는 거는 네.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어라는 그 책을 김일성이 썼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정교조들이 주장하는 모든 더불어가
김일성의 이 세기와 더불어 책자를 나올 때 그때 다 이어졌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게 다 합쳐져 버리고 물론 이렇게 같이 핵심적인 맥락에서 공통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의 주장이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더불어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였지만 김일성의 사상, 그건 주체 사상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 PD계열이니 뭐니 해서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그거 책을 조금 접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정교조 쪽에서도 그걸 갖고서는 같이 함께 공존해 나가려고 사용치 않았나 좀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교조의 가장 말단 교사는 대학교 졸업이고,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사람은 박사입니다. 최소한 학사 이상 되죠. 전교조 교사라는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교사 세계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야. 항상.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만 하는 데는 이 전교조 교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렇게 봐서 김일성이도 그렇잖아요. 온갖 좋은 말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언뜻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 난파된 김현이라는 칼기 폭파범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는 끝까지 일본인 마이옴이라고 하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책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게 뭐냐면 세기와 더불어 하는 김일성,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온갖 좋은 말들, 이게 좀 죄송하지만 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지. 그러나 이 김현희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향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안기부에서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고 읽어보는데 놀란 거예요. 뭐냐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김일성이라는 글자로 만들면 이게 김일성 어록이 돼버립니다. 세기와 더불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성경하고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잘 알고, 그게 누굽니까? 문익환이죠. 문익환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구약학의 1인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성경을 완성했다. 왜? 구약학을 자기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기와 더불어나 아니면 이 전교조가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언어의 유희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 네. 네. 윤치원 목사님. 예.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거든요. 네네. 떨어지지 않고 네.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영향이 종교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100%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종교조의 숫자라든지 영향력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을 미래 지도자 아이들을 좌경화시키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산 동산교회가 우리 김일희 목사님 훌륭한 면이 많이 있지만요. 제가 학교 자립고 해체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제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전 법무부 장관이 그때 저한테 용기 주면서 100만 원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동산교회 가서 싸웠는데 동산교회 목적은 오직 인류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형이 저한테 그때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 동산교회가 정교제에 장악된 거예요. 똑똑한 교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유를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구성원이 지금 40대 50대고 60대 전까지도 정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좌익적인 그 교육이 현실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세력들이 굉장히 커지겠는가 이재명 그거는 좌익 정부에서 좀 죄송한데 이 이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전교조의 키포인트인데 이걸 설명하자면 한 5시간, 6시간도 부족하지만 현실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정년퇴직한 데가 문화고등학교인데 저도 이제 뭐냐면 해직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보상 문제가 돼서 법률사무소 생명이라는 데서 570명의 해직교사를 모아서 지금 그 해직 기간 동안에 급료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는 거 저도 왜냐면 해직교사니까 전교조를 해서 포함해서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9년 6개월을 해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에서 그럼 내가 만약에 해직 기간 동안에 그 급료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얼마 받게 되느냐 그러니까 약 8억. 그러니까 저도 참 그래서 굉장히 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전교조에 의해서 지금 이 해직 기간 동안에 월급 받는 소송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화고등학교를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마나 비폐화가 되어 있느냐면 일단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때 60명 가르칠 때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때는 거의 60명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많아야 15명.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몽둥이도 못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죄송한데 저기 선생님이야. 야 이 자식아 하고 학생이 저 선생님한테 야 이 자식아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잠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야 이 자식아 한다 그러면 자 일어나서 이게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가 왜 전교조를 싫어하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그거는 학생인권 조례의 불이익적인 거고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정교조의 핵심은 좌익적인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좌익교육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학생이 야 이 자식아 하고 선생님한테 욕을 하거나 몽둥이를 들면 선생이 여기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학생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제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지를 못하는 게 바로 빨갱이 사상이죠. 예. 자, 우리 절차를 따라서 시간 때문에 약속한 것을 감사합니다. 지켜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과거에 9년 동안이나 싸우시다가 해직을 당하시고 고생을 많이 한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실제 경험이 있었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뭐 40년 이상 교사 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던가 우리가 잠시간 다 못 듣고요. 자, 이어서 우리 시간상 조시마